우리 차돌이, 내 모습을 보니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차돌이를 항상 지켜볼 테니까. 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밥도 잘 먹어야 한다. 알겠지, 내 새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백발의 한국인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속삭이고는 이내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지켜보던 네덜란드 부부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펑펑 흘렸고,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마지막까지도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했던 그는 바로 차돌이, 할머니의 반려견 진돗개 차돌이입니다. 옆에 있었던 차돌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할머니의 얼굴과 손을 핥으면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데니스 부부가 제보해 주신 내용과 한국인 할머니와 진돗개 차돌이에 관한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데니스라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컨텐츠로 만들고 소개하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여행 작가가 되었고, 제 와이프 조이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과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 작가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저희도 역시 다른 여행 작가들과는 차별점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한적하고 조용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시골 같은 마을을 찾아서 영상에 담아 저희만의 느낌을 소개하는 작가입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저희들 여행 리스트에 올라 있었죠. 흔히 K-팝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 있고 유명한 곳은 다른 여행 작가들이 많이 소개를 했으며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의 정서가 담긴 시골 마을을 영상에 담아서 소개하려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국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의 조용한 바다와 깨끗한 공기가 너무 잘 어우러져 감탄을 하며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가 세퍼트보다는 조금 작으며 털이 하얗고 몸이 단단하게 균형 잡힌 개 한 마리와 할머니가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돌아, 짖지마,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 하시면서 개의 가슴줄을 자신 쪽으로 당겼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개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내 짖지 않고 할머니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저희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이스와 저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해변에서 걸어가는 할머니와 하얀 털의 개가 너무나 보기 좋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 개는 꼬리 부분이 적당한 털과 동그랗게 말려있는 유럽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개라서 저희는 갑자기 영상에 담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와 개가 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한국말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손짓과 눈빛으로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를 가리키며 엄지손가락을 들고 카메라를 가리키며 찍는 신용을 하면서 한국식으로 90도 인사를 하니 할머니는 눈치가 빠르신지 웃으며 오, 우리 차돌이를 찍고 싶다는 모양인데 댁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시면서 시원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몇 번이나 감사의 표현으로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하얀색 개를 카메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저와 조이스는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2번 정도 키워봤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 강아지에 대단히 흥미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때 할머니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젊은 아가씨가 할머니 곁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영어로 저희에게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며 매우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고 저희들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영어로 대화가 되는 것에 너무 신기해서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행 작가이고 네덜란드에서 왔으며 한국의 시골 마을을 영상에 담으려고 삼척에 왔는데 처음 본 한국산 개가 너무 멋지고 훌륭해서 영상에 담아도 되는지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얘기를 했지요. 그 아가씨는 할머니의 손녀였고 자신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삼척에 할머니를 보러 잠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본 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라는 품종이었고
대단히 용감하고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매우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평생을 한 번의 주인만 섬긴다고 하니 다른 개들보다 충성심이 비교될 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가씨는 자신의 이름이 송미현이라고 말하며 저희 보고 혹시 어디서 숙박을 하시나요? 라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삼척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딱히 알아본 숙소가 없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숙소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미현 씨는 저희 할머니가 민박을 하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할머니가 있는 숙소에서 묵으면서 삼척을 돌아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왕 잠을 자고 편하게 쉬려면 영어로 대화가 되는 미현 씨가 있는 할머니 집 민박이 좋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민박집 시설은 말 그대로 한국식 시골집이지만 저희들은 아늑하고 편안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았고 무엇보다 마당에 진돗개 차돌이를 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은 보름가량 이곳에서 머물면서 강원도 이곳저곳을 영상에 담기로 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이스가 차돌이를 너무 좋아했고 저 역시도 차돌이의 늠름한 모습과 강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우렁차게 짖는 소리, 그리고 진돗개는 타인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매우 유대관계가 좋아서 잠시라도 차돌이하고 떨어지기가 싫다 보니 영상 찍는 일에 관심이 줄어버린 겁니다. 할머니와 미연 씨는 저희가 차돌이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너무 차돌이를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떠나실 때 섭섭하시겠어요? 라며 말을 했고 정말로 저희는 차돌이와 보름가량 있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보름의 일정을 소화하고 저희는 할머니의 민박집에서 네덜란드로 갈 시간이 되었죠. 미현 씨는 저희에게 보름간 정말 좋은 분들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미현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고 특히 조이스는 차돌이와 헤어질 때 매우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도 차돌이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돌이는 저희한테 와서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고 저희는 헤어질 때 미현 씨에게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 계정을 알려주면서 자주 연락하기로 하고 삼척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네덜란드로 와서 편집을 하고 영상과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영상 사진보다 차돌이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반응과 네덜란드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죠. 일본 시바견보다는 크고 세퍼트보다는 작은데 귀는 쫑긋하게 세워져 있고 꼬리는 동그랗게 말려 있으며 당당한 눈빛과 근육, 우렁찬 소리까지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좋았고 댓글에 진돗개를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여행 작가인데 난데없이 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견들이 80% 이상이었던 걸로 봐서 차돌이가 너무 멋있고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강원도와 차돌이에 대해서 알렸고 시간은 어느덧 6개월이 흘러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모르는 사람의 계정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한국에 갔을 때 삼척에서 민박을 했던 할머니 손녀 미현 씨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반가워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했죠. 저희들은 할머니와 차돌이가 잘 있는지 물었는데 미현 씨의 반응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고 소화가 너무 힘들어 병원에 진찰을 받으셨는데 말기 위암이라며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가슴이 답답해서 산책을 나가려고 할 때 미현 씨에게 다시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탁이 있는데 혹시 차돌이를 입양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뜻밖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현 씨가 보내온 문자는 주위 사람들이 차돌이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것은 알지만 막상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예뻐해주는 것하고 양육하면서 끝까지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니까요. 미현 씨는 자신도 내년에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차돌이를 돌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유기견 센터에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차돌이 같이 대형견은 선뜻 누구 하나 입양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될 가망성이 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 같은 차돌이가 자신이 죽은 뒤 누가 보살펴줄 수 있나라는 걱정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미현 씨와 할머니는 아무리 친인척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집에서 대형견을 기르기가 쉽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미연 씨는 저희들이 떠올랐고 민박을 할 때 차돌이를 예뻐하고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멀리 있는 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본다며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거절하지 않고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왜냐면 저희도 신중히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미연 씨는 미안하다며 꼭 차돌이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남긴 채 저희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조이스는 반나절을 생각하고 바로 저보고 입양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마당이 있는 집이고 무엇보다 차돌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이 차돌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 이번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미연 씨에게 문자를 보내니 미연 씨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외국으로 입양 절차를 자신이 알아보고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강아지를 입국하는 절차와 네덜란드로 개를 입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보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만난 할머니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한눈에 봐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같은 차돌이를 저희가 입양한다는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의 손을 잡고 한국말로 고맙소. 내 새끼 잘 부탁드리오. 하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차돌이는 어찌나 영리한지 7개월 만에 만난 저희들을 냄새와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조이스는 차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귓속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현 씨와 차돌이의 입양 서류 절차를 마치고 차돌이를 네덜란드로 데리고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머니와 차돌이의 마지막 밤에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차돌이를 데리고 가셔서 눈만 바라보고 계셨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시면서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차돌이는 할머니의 손과 얼굴을 핥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할머니는 마지막 차돌이가 떠나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미현 씨에게 자기가 산책 갔을 때 차돌이를 데려가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차돌이의 떠나는 모습을 할머니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서 그 뜻을 잘 알고 차돌이를 서둘러 데려갔고 미현 씨는 공항까지 함께 갔습니다. 마지막 차돌이와 헤어질 때 미현 씨는 너무 많이 울어서 말을 하지 못했고 저희들은 내 자식같이 책임지고 사랑으로 차돌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미현 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차돌이를 네덜란드로 데려왔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린 차돌이는 매우 당황을 하며 먹지도 않고 자꾸 눈치만 살피면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예전 누군가 개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돌이는 지금 할머니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저희는 좀 더 다정하게 사랑으로 차돌이에게 관심을 주었고 2달 정도 지나니 차돌이도 처음보다 한층 더 밝은 모습이 되어 저의 집에서 적응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연 씨에게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네덜란드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차돌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저희들은 아픈 몸으로 9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꼭 차돌이를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따로 할 얘기도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는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할머니는 그 아픈 몸으로 9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하셨고 저희는 공항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얼굴빛은 안색이 매우 창백하셨으며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돌이는 차에서 내리는 할머니를 보고 미친 듯이 짖고 할머니 휠체어에 가서 꼬리를 흔들고 마구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미연 씨는 그런 차돌이를 보면서 같이 울었고 지켜보는 조이스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돌이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미연 씨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아들 같은 차돌이를 책임져줘서 이 은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자신의 집을 팔고 모아둔 돈을 차돌이를 보살펴주는 저희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사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그렇게 해주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차돌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데 만약 자신이 죽으면 장례 비용이 필요할 테니 그것까지 받아주시고 자신을 차돌이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겠다고 했으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 부부의 손을 번갈아 잡으시면서 정말 고맙소. 반드시 하늘에서 당신들에게 큰 복을 줄 것이요. 이제는 내가 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부탁을 한 날부터 정확히 3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으셔서 말을 하기도 힘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돌이에게 아이고 우리 새끼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몸이 아파서 먼저 갈 테니 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행복해야 한다. 내 아들로 와줘서 행복하고 감사했단다. 차돌아.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사랑해. 그러고는 혼수 상태로 빠져버렸고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차돌이를 매우 의지하며 사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을 해서 강가에 안식하시길 원하셨고 저희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미연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차돌이에게 차돌아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랄게. 차돌이는 이 상황을 아는지 물끄러미 미현 씨만 바라보았고 미현 씨는 차돌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 차돌이는 이제 저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진돗개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들 한국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고 자신들도 키워보고 싶어 했고 덩달아 차돌이의 영상도 매우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훌륭한 차돌이를 저희들의 가족으로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차돌이로 인해 항상 행복하고 차돌이도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니 지켜봐 주세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